안녕하십니까. 상쾌한 하루의 시작,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등 27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밤 한때 일부 내륙 지역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더운 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익산시 공무원들이 잇따라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익산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 강제 모금에 대한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익산시 A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 10여 명은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되자 익산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장학금 강제 모금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자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절대 강요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당연히 고쳐야죠. 하지만 장학금 관련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석재회사의 경우 석산 개발 허가 변경 신청 과정에서 1억 원의 장학금을 요구받아 5천만 원을 준비했지만 익산시가 되돌려보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으로는 2천만 원만 입금되면서 나머지 돈이 사라졌다는 의구심이 적지 않습니다. 경찰은 장학금 요구 과정에 연루된 공무원 2명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익산시와 재계약을 앞두고 장학금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익산시가 더 많은 업체들로부터 사업 인허가나 재계약 등을 빌미로 장학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학금 강제 모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순창의 한 레미콘 업체가 레미콘 폐수를 무단 배출해온 사실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감독기관들의 감시가 있으나 마나 할 만큼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온다. 레미콘 트럭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씻어낸 폐수가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언제부터 벌어진 걸까? 레미콘 회사는 폐수 처리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 형태만 있고 가동은 본 적도 없고 17년 1월 초에 한번 겨울철에 봤고요. 거기다가 대부분 다 부었거든요. 하지만 관계기관의 감시 활동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지난 5월 새만금 환경청이 마침 불시 점검을 나왔지만 날린 먼지를 잘 관리하라는 구두 경고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조금만 잘 살폈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만큼 현장 점검이 형식적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위반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창구는 불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까지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근처에서 시료만 채취했을 뿐 제대로 된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못 찾고 처리하기가 애매하니까 제대로 좀 잘 처리한 줄 알았죠. 우리가 늘 가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순창구는 전주방송의 보도 이후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다며 뒷북 조치에 나섰습니다. 관계기관들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다시 쓸어담지 못할 잿빛 폐수는 이미 엎질러진 뒤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북 현안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만남입니다. 각 시도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간 이 자리에서 송화진 도지사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스마트 농생명 산업 육성, 혁신도시 시즌2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스마트 농생명 밸리와 탄소성장 중심도시, 사회적 경제 혁신파크 등 공약사항을 해당 부처를 통해 심도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조선소 문제는 국무총리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총리를 통해서 지금 현대 측과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에 대한 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걸음의 하나로 전국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제2국무회의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또 지방균형 발전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심의하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방분권이 새로운 도약길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내정됐습니다. 김상곤 후보자는 그동안 교육부 중심의 교육행정을 비판해온 만큼 지방교육 자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계속 미뤄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 징계 요구 권한이 장관에게 있다 보니 직무이행 명령으로 교육감을 압박했고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관할 지역 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시도교육청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사고 등 자율학교의 지정 취소 권한도 교육감에게 없고 교장 임명권도 사실상 중앙정부가 행사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 교육부의 상당수 권한이 지방교육청으로 이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8년간 경기교육감을 지낸 김상곤 후보자는 그동안 교육부 중심의 교육행정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현재 교육감의 업무 가운데 대다수가 국가 위임 사무인데 이런 사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교육부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지방교육청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교육 개혁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교조 전임자 해고 문제와 시국선언 교사 훈포장 배제 등 각종 갈등 사항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 지역의 모내기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농민들은 한 해 농사에 대한 희망보다는 쌀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벌써부터 수확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여름 땡볕 속에 농민들이 분주하게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북에서는 90%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한 해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지금 모내기가 90% 마쳤는데도 지금 가을에 쌀값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 그거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쌀값은 최근에도 계속 하락하면서 80kg 한 가마에 12만 6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쌀 재고량은 지난해보다 32%나 많습니다. 소비가 주는 만큼 생산량도 줄이는 게 쌀값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조정제는 타작물 전환 등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사료용 전환이라든지 보리나 콩 이런 거 정물시켜서 생산을 조정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중요한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올해도 생산 조정제는 도입하지 못했고 이미 모를 다 심어서 하반기 시행도 어렵습니다. 농림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내년에는 1,500억 원을 투입해서 5만 헥타르의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올해가 걱정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지난해처럼 또다시 풍년을 걱정하는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인 모내기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올해는 시작부터 희망보다는 수확철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이번에 전북에서 발생한 AI 20건 가운데 17건이 중간 유통 상인을 통해 전파됐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가축 거래 상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자였다는 건데요. 어디로 얼만큼 팔려나갔는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방역은 물론 역학조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의 이 중간 유통 상인은 이번 AI의 진원지인 군산 서수농장에서 닭 100여 마리를 사들여 군산과 익산 3내 시장에 팔았습니다. 이 시장에서 닭을 산 소규모 농가 14곳이 AI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병아리 정말 사왔던가 보다 되게 반응을 그렇게 나왔던가고요. 임실에 퍼진 AI도 중간 유통 상인을 통해 전파됐습니다. 이번에 전북에서 발생한 AI 20건 가운데 무려 17건이 이들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축 거래를 등록하지 않은 이른바 미등록 상인입니다. 가축 거래 상인이 되려면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 가축의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도내 자치단체에 등록된 가축 거래 상인은 42명에 불과합니다. 상당수의 가축 유통 상인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음성적으로 가축을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가축 거래 상인으로 등록되면 가축 운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돼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거래상의 경우 가축 이동 경로는 물론 어디로 얼마만큼 팔려 나갔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축 중개 상인들은 거래 기록서를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거래 기록을 보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래 기록 내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역학조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등록 없이 가축을 거래한 김모 씨 등 2명을 축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산닭을 잡아 판매하는 상인들 역시 시설 지원을 통한 양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용인해왔던 미등록 거래 상인과 불법 도축업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부안군이 중국 교육문화특구 사업을 통해 서해안권 중국 문화의 중심지로 서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임실군은 11월에 열리는 김장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홍보와 품질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시군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흥미로운 중국 문화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부안군이 중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국 역사 문화 특강을 열었습니다. 부안군이 중국 문화에 친숙한 인재를 키워 서해안권 중국 문화의 중심지로 서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안 중국문화원을 주축으로 중국 문화를 알리고 중국인이 왔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차이나 교육문화 특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군이 오는 11월에 열릴 김장축제를 대비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임실군은 김장축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는 9월부터 홍보에 적극 나서고 김치 품질 관리에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양념식품 생산자 조직화 교육을 바탕으로 제2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의용소방대의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의용소방대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무주군 6개 읍면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기술을 시연한 뒤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과 소화기를 전달하는 등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창군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습니다. 순창군은 오는 30일까지 4차례 간담회를 통해 전달된 청년들의 다양한 건의를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계속된 가뭄에 섬 지역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달까지 연도와 말도, 명도 지역의 강수량이 100mm로 지난해 강수량 300mm의 30% 수준에 그쳐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150여 가구 섬 지역 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가 부족해 빨래를 제때 못하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관정 개발과 담수호 시설 설치 등 물 공급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